안녕하세요. 저는 차돌이 유니쌤 차유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퓨처의 대표 리딩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교재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오늘은 두 가지 시리즈를 다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일단 한번 이렇게 쫙 펼쳐보도록 할게요. 이게 총 18권이잖아요. 한 번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자, 디스커버리 교재를 보여드리고요.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리딩 교재도 이렇게 지금 1.1부터 6.1까지 대표 하나씩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교재가 굉장히 묵직해서 제가 이렇게 6권을 한 번에 들면 손이 약간 힘들 정도로 네, 이렇게 묵직한 그리고 알찬 내용들로 꽉 차 있는 교재입니다. 자, 오늘 교재를 먼저 PPT를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세미나의 제목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논픽션까지 확장되는 읽기 자신감이라고 해서 스마트 리딩과 이퓨처의 디스커버리 두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두 교재의 그 특징은 무엇이고 또 각각의 교재가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지 교재의 차이점 그리고 그 교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읽기가 다양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왜 다양한 글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논픽션이 픽션이 중요하고 또 논픽션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야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리딩 그리고 새학기 자료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PPT 자료는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거니까 사진을 다 찍거나 다 적거나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놀러를 갔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것을 눈으로 막 보고 열심히 막 느끼고 해야 하는데 막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다 보면은 정작 내가 느껴야 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미나 하는 동안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중요한 거 딱 몇 가지만 보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파일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교재를 비교를 해보고요. 각각의 교재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리딩 액티비티와 새학기 자료들, 선생님들이 활용하면 좋은 게임들 같은 것들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시간 알차게 1시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퓨처의 세미나를 참여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세미나 참석 이벤트가 있습니다. 교재를 직접 선물로 드리니까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교재를 꼭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세미나 참가하시고 우리 1번은 다 했죠. 그리고 세미나 화면을 캡처를 하시는데 교재를 보여드리거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화면을 그냥 캡처를 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고 한 장, 두 장 정도만 캡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이제 교재와 자료를 활용을 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또는 나는 이번에 디스커버리 교재가 마음에 드니까 한번 얘를 활용해 보겠다. 이 자료들, 게임들 이런 거 괜찮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서 간단하게 이퓨처 카페에다가 이런 교재는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또는 자료가 이런 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것들, 세미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같은 것들을 담아주시면서 형식이나 내용이나 이런 분량 같은 거 구애가 없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셔서 꼭 교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쓰시고 난 다음에 좋은 후기들, 정말, 이 후기는 정말 너무 좋다 하는 것들을 뽑아서 우수 후기자들에게는 좀 더 많은 교재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리딩 교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자, 리딩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단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리딩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책을 읽는 친구들이 내일의 리더가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책 읽기가 왜 중요해요? 책 안 읽어도 되지 않아요? 뭐 저는 공부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문장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 저학년 친구들, 그리고 초등 이제 고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에게 읽기라는 것은 단순한 문장을 읽고 단어를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한히 펼쳐진 세상을 열 수 있는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이 성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다양한 주제를 읽는다는 것이 왜 큰 힘이 되는지를 제가 키워드로 해서 5가지로 이렇게 적어 놔봤거든요. 우리의 뇌를 하나의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영역의 글을 읽으면서 그런 퍼즐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우리의 뇌에 지도를 그려나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픽션이랑 논픽션이 있는데 우리가 다양하게 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이 부분이 좋으니까 나는 그냥 과학이 좋으니까 과학에 대한 것만 읽을 거야. 아니면 나는 소설이 좋으니까 다양한 이야기만 읽을 거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듯이 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픽션에서는 아이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의 그런 입장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진짜 주인공처럼 돼가지고 그런 것을 경험을 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으면서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어휘들을 또 배울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그런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거는 왜 그렇지?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을 잘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의 힘을 또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읽기 모두가 결국에는 아이들이 자기의 꿈이 다 있잖아요. 미래를 이제 잘 펼쳐 나가는 그런 단단한 그런 기둥이 되어주고 밑거름이 되어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다양한 글을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리딩과 이 퓨처의 디스커버리 이 두 교재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두 교재가 그런 다양한 글 읽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교재 모두 스튜던북과 워크북하고 그다음에 워드북까지 다 이렇게 한 권의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안에 보시면 이 북인북 형태로 이렇게 워크북이 딱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조금 작게 워드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 하나를 가지고 3가지를 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둘 다 학습자 대상이고 또 레벨은 살짝 차이가 있는데 구성은 똑같아요. 1.1부터 6.3까지 그렇지만 프리 A1부터 이제 스마트 리딩 같은 경우는 A2 그리고 디스커버리 교재 같은 경우는 B1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교재에 스마트 리딩은 픽션과 논픽션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디스커버리 교재는 모두 다 논픽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선택하실 때, 이 친구는 좀 어린 친구들이니까, 나는 픽션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 리딩 교재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 친구들은 그래도 다양하게 픽션 교재를 많이 본 것 같으니까, 논픽션으로 다 시작을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디스커버리. 나는 두 교재를 적절하게 섞어 쓰고 싶은데, 그럴 때는 다 같이 쓰셔도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 학습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스마트 리딩 같은 경우는 이북과 함께 워드 앱이 있어서 아이들이 단어 학습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리딩 플루언시 빌더라고 해서 AI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직접 읽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점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가 자료도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리딩 같은 경우는 플래시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것들은 제가 뒤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교재 레벨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마트 리딩은 픽션이 조금 섞여 있다라는 거. 그래서 레벨 1 같은 경우는 14대 2라고 해서 픽션이 훨씬 더 월등히 많게 구성이 되어 있고, 레벨 2는 12대 4, 그리고 레벨 3에 가서는 8대 8. 논픽션과 픽션이 골고루 같은 그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그리고 레벨 4에서는 이제는 논픽션으로 조금 더 비중이 커졌고, 그 다음에 5에서 6까지는 모두 다 논픽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스커버리는 모두 다 논픽션이라는 거, 이렇게 특징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퓨처의 모든 리딩 교재의 레벨 차트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좀 너무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간 교재부터 해서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스마트 리딩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디스커버리 교재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교재. 지금 보시면 처음 시작은 같지만 레벨이 디스커버리 교재가 조금 더 레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교재들 쭉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세컨더리 교재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퓨처의 리딩 교재를 가지고 다양한 구성을, 이제 교재 수업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며칠 전에 따끈따끈하게 이퓨처의 교재 커리큘럼이 새로 올라왔거든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이거는 처음 봤는데, 예전에 있던 거랑 조금 다른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며칠 전에 바로 만든 거라서. 그래서 지금 기초 탄탄 커리큘럼이라는 것과 그리고 심화 플러스 커리큘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먼저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각각의 파닉스부터 의사소통, 그 다음에 리딩 이런 식으로 교재를 기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재들, 그리고 심화 교재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수업의 성격에 맞게 교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스마트 리딩과 디스커버리 교재는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나는 리딩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다른 교재를 조금 섞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커리큘럼을 보시면서 교재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딩 마스터. 자, 이 교재 그 커리큘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리딩 교재를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내신 챌린지까지 같이 넣고 싶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래머를 넣는다든지 또는 라이팅 교재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기존에 스마트 리딩이나 다른 리딩 교재를 썼는데 이 교재를 쓰던 거를 다시 끊고서 다른 걸 넘어갈 때, 이 레벨에 맞는 것이 어떤 레벨이면 좋을지, 스마트 리딩으로 넘어갈 때는 이 교재의 몇 번째 레벨부터 시작하면 좋을지를 보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 교재 이거 안내는 우리 이퓨처 홈페이지와 카페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리딩 레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총 1.1부터 6.3까지 레벨이 구성이 되어 있고, 단어 수와 그다음에 렉설 지수랑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교재의 레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계가 갑자기 훅 올라가지 않고 찬찬히 올라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1.1 했는데 그 다음에 잘하니까 그 다음 단계를 조금 높여볼까 할 때 어떤 식으로 넘어가면 좋을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레벨이 이제 쭉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이들 수업할 때도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라는 것들을 느끼시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양한 책 읽기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스마트 리딩도 그렇지만 디스커버리 교재 같은 경우는 논픽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논픽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점점점 확장이 된다. 그리고 다양한 학술적인 어휘. 우리 영어를 배우지만 다양한 교과목도 함께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각각의 영역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단어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또래 집단에서 이 정도 레벨인데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특정 영역에서는 좀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양한 글을 읽지 않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읽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이 골고루 원하는 단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배경 지식을 통해서 글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정리하고 이것을 탄탄하게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이 다음에 작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 할 때까지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 리딩 교재의 구성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 앱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교재의 특징도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어요. 픽션과 논픽션이 반영이 되어 있고, 리딩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교재는 한 주제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보면서 좀 더 이렇게 구성을 잘 해가지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1, 2, 3은 픽션이 같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픽션과 논픽션을 같이 볼 수 있는 독특한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드 앱은 이렇게 워드북하고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교재를 한번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보여드리면 각각의 이제 유닛을 선택을 하고 학습을 하고 단어 뜻 퀴즈, 뜻 단어 퀴즈, 예문 퀴즈 이렇게 다양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어 가리기, 뜻 가리기, 영문 뜻 가리기 또는 본문을 듣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단어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영영도 배우고 이 단어를 활용한 지문도 배우고 해서 아이들이 사실 단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문장 안에서 활용을 하는지까지 배울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꼭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리딩의 부가자료인데요. 자, 레벨 1에서 3까지의 부가자료, 그리고 레벨 4에서 6까지 부가자료가 조금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딕테이션 자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QR코드가 바로 있어서 아이들이 듣기를 해야 되는데 막 이걸 찾고 뭐 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성 자체에도 이렇게 옆에 지금 4에서 6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워크시트 같은 경우도 구성이 조금 다르고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레벨에 따라서 자료도 다르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서 수업의 자료가 똑같으면 아이들도 지루하잖아요. 선생님들도 지루하지 않게 수업하실 수 있도록 단계에 맞게 구성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워드리스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낮은 레벨과 또 6.1 높은 레벨이 잘 가 있죠. 그리고 플래시카드 같은 경우는 1.1부터 3.3까지 조금 저학년 친구들에게 단어를 가지고 재미있는 게임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리즈의 좋은 점이 뭐냐면 PPT가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하실 때 온라인이 되지 않더라도 PPT를 가지고 충분히 수업을 하실 수가 있고 아이들이 뭔가 집중을 딱 하고 싶은, 그러니까 집중을 좀 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활용하시기에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퓨처 디스커버리 교재의 구성인데요. 교재 구성은 똑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딩 플루언시 빌더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스마트 캠퍼스에서 직접 보여드릴 건데 아이들이 직접 듣고
따라 읽고 발음을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아 내가 잘 읽었구나 아 내가 이 단어 발음을 틀렸구나 내가 읽는 속도가 적절하구나 좀 느리구나 이런 것들을 다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선생님도 이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학부모님도 내 아이가 이렇게 쭉 읽어왔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네 라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선생님도 보시면서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읽는 거를 계속 이렇게 연습을 시키기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집에 숙제를 해오면 선생님들이 쭉 보시면서 이 친구 읽기 연습 열심히 했네. 이 친구 3번까지 연습할 수 있는데 딱 1번밖에 안 했네. 친구야 좀 더 연습하자. 2번, 3번 더 해야지 연습이 확실되고 너의 읽기 실력도 늘 것 같아. 이렇게 선생님도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아이들의 읽기 실력과 이제 리딩 같은 것들을 좀 더 숙제로도 사실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다 하나하나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숙제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한두 명도 아니고 듣다가 잘했네 하고 넘어가고 사실 이 친구 앞엔 잘했는데 뒤가 엉망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시간도 단축이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이제 학부모님과 상황에 이렇게 상담할 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교재의 특징인데요. 자, 이렇게 이 교재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을 딱 던지면서 아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읽어야겠다라는 목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점점점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면서 이걸 가지고 독해를 확장해 나가고 효율적인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사 이미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다른 교재들도 리퓨처가 사실 시각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좀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굉장히 좀 뚜렷하게 이 교재의 특징이라고 드릴 수가 있는데 디스커버리 교재는 그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자료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딱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리즈별로 각각의 그 원하는 이제 학습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걸음, 이제 짧게 짧게 아이들이 이제 시작을 하다가 점점점 시각적인 자료, 문제를 보시면 이따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림도 되게 많고 아이들이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5에서 6 레벨에 가면 문제의 그림이 전혀 없거든요. 글씨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단계별로 확장해 나가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리딩 플루언시 빌더에서는 문장 연습, 쉐도잉, 지문 평가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테스트까지 쭉 하면서 정말로 내가 이거를 잘 학습을 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고 자기 스스로도 뿌듯하게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친구의 이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잘 읽었죠. 지금 보시면 초록색이 아주 정확하게 잘 읽었다라는 거고, 빨간색이 조금 이제 훈련을 좀 더 해야 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직접 녹음한 거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직접 들으면서 이 부분이 내가 조금 다시 들어보니까 나 되게 잘 읽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틀린 것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이런 거 잘 해야겠구나. job이라는 발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결과지가 나와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문장 탑 3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는 한 부분만이었는데 총 이 유닛 1이라고 한다면 유닛 1에서 필요한 문장이 이 3가지가 조금 연습이 필요하구나, 제일 많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회차별 테스트 결과, 최근 테스트 결과 이렇게 해서 비교가 쭉 돼요. 이 친구는 그래도 읽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근데 어느 단계에 갑자기 점수가 떨어졌거나 속도가 낮아졌다면 이게 조금 어렵구나. 그거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나중에 학습을 쭉 전반적으로 다 하고 나서 한 권이 끝났을 때 이런 리포트를 집으로 보내드리거나 이제 발송을 해드리면
아,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한 권을 쭉 열심히 연습을 했고 잘 해왔구나를 한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상담을 막 이렇게 시간 내서 하지 않더라도 이거 가지고 볼 수가 있고 또 부모님들이 아, 얘가 자꾸 틀린 이유가 있었네. 단어 시험 많이 틀린 이유가 있었네. 이런 것들도 좀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결과도 이렇게 이 친구는 굉장히 잘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를 보시면 여기 유닛 9하고 유닛 5가 조금 틀렸고 나머지는 다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아, 9과랑 5과는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리뷰 테스트를 나중에 봐도 점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거랑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스커버리 교재의 부가자료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단어 리스트가 점점 3.1, 5.3, 그리고 6.4 이렇게 해서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게 처음에는 10개 단어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레벨 높아지면 확장이라고 해서 20개 단어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시험 볼 때도 굉장히 유용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확장 단어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어 테스트 이렇게 구분이 돼요. 처음에는 뭐 뜻쓰기 또는 단어 쓰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면 이제 6.1 정도 되면 이제 레벨 높아지면은 두 개를 섞어 놓고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부족하다. 나는 뜻쓰기, 단어 쓰기만으로는 좀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체적으로 단어 테스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참석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뭔가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별건 아니지만 제가 만들었던 단어 테스트 그리고 딕테이션이 이제 높은 레벨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딕테이션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4.1부터 6.3까지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링크를 보내주실 거니까 지금 채팅창 확인하셔가지고 다운받으셔서 이 교재를 지금은 내가 아직 안 쓰지만 다운은 미리 받아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운받아 보시고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만든 거 얼마든지 제가 만든 거니까 막 다른 데다가 공유만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조금 더 좋게 바꾸겠다, 좀 더 예쁘게 바꾸겠다 하시는 분도 얼마든지 수정하셔도 되니까 수정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딕테이션도 1.1부터 4.3까지는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제가 5.1부터 6.3까지는 직접 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프 초커처럼 예쁘진 않아요. 알록달록 예쁘진 않지만, 또 QR코드가 넣어 있진 않지만,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활용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활용하셔가지고 수업하실 때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카페에다가 올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지 않으시면 자료가 없어지니까 꼭 지금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미리 링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부가자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1.3, 뭐 이렇게 3.1 같은 경우는 Discover and Think라는 자료가 있고요. 좀 뭔가 암호를 푸는 것 같이 재미있는 이런 자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6.1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어를 뭐 유의어, 반의어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써본다든지 조금 더 발전된 개념으로 이제 자료가 조금 구성이 달라지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PPT 자료가 있어서 수업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PPT에 아주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래시카드 가지고 단어를 착착착 보여주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퓨처 리딩 수업의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퓨처 교재에서는 항상 before reading과 during reading, after reading 그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처음에는 질문을 읽기 전에 뭔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거나 배경 지식을 서로 나눠본다든가 나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뭔가 관심을 흥미를 조금 아이들이 뭐야 이거 오늘 배울 게 뭐지 이렇게 해서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자 수업 시작하자 이런 것과 좀 이렇게 빌드업을 해나가면서 이거 뭐지 재밌겠는데 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단계를 쌓아가는 시간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단어들, 여기서 배울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딱 그림을 보고 단어를 보고 어떤 내용일 것 같아?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또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또 잘 맞힌 친구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하면 또 좀 재미있게 눈을 또 반짝반짝 하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듀얼 리딩에서는 이제 지문을 직접 읽으면서 뭐 유창성을 높이고 정확성을 높이고 그리고 다양한 뭔가 질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이런 내용이 나와 있구나.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잘 훈련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이 무엇이었고 이런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잘 이해했는지 한 번 더 활용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뭔가 서머를 한다든지 아니면 글을 하나의 도식화를 하면서 그림을 좀 이제 이런 구성이었어. 주제문이 있고 상세한 내용이 이렇게 있었어.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써보는 이런 걸 하면서 머릿속에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딱 해놓을 수 있다라고 해서 독해 문제를 풀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만의 문장으로 다시 써보는 그런 활동까지 할 수가 있다는 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재에서 이제 수업을 했다면 이제 뭐 시간이 좀 된다면 수업 시간에 워크북까지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시간이 좀 없다 그러면 워크북하고 워크시트, 그다음에 워드북은 숙제로 내줘서 이것과 함께 워드 앱과 또는 뭐 AI 리딩, 플루언시 빌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집에서 조금 더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수업과 그리고 집에서의 숙제와 그리고 온라인 학습이 다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리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처음에는 패세지 위드 키워드하고 컴프레hension과 워드 프랙티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레벨 3에 가서는 이제 comprehension, word practice, 그 다음에 graphic review까지 구성이 조금 달라졌죠.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이제 warm-up keywords에서 그림이 예전에는 지문과 단어가 딱 한 번에 나와 있다면 이제는 지문을 바로 보여주지 않고요. 그림 하나 크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옆에 단어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어떤 이야기 펼쳐질 거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문이 조금 훨씬 길어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중에도 뭔가 내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좀 써볼 수 있는 그런 지문의 문제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레벨 5하고 6은 확실히 이제 형님들 책이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그래도 레벨 5까지는 그림이 살짝 있어요. 아주 그냥 아쉽지만. 근데 6에서 보시면 그림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형님들의 거니까 진짜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돌아가서 한 번 더 내가 배웠던 것들이 정확하게 잘 됐는지를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디에 그 내용이 있었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는 조금 아까랑 다른 게 discover in the picture and keywords라는 것이 있어서 먼저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다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고 맛보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좀 내가 배울 거니까 그 중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 왜 했는가, 언제 했는가 이런 것들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거에 중점을 두면서 이 글을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3하고 4에서도 보시면 이제 조금 더 글씨도 커지고 그리고 지금 그림이 조금 약간 제가 이제 따온 거라서 약간 흐리긴 하지만 이제 다른 교재랑 좀 제가 차별화되는 게 이 시각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뭔가
그냥 리딩 교재가 아니라 뭔가 백과사전 같은 거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뭐 디스커버리 잡지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그림도 그렇고 굉장히 컬러풀하고 좀 시각적으로 되게 많은 정보를 주는 그런 그림들이 실사 그림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흥미를 또 이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좀 논픽션이 많다. 모두 다 논픽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자칫 하다 보면은 뭔가 조금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레벨 5, 6. 자, 여기는 보시면 그림이 전혀 없죠. 네, 형님들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 좋은 게 자기가 배운 내용을 약간 진짜로 딱딱 정리해가지고 써보면서 표형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긴 문장을 요약해서 나만의 문장으로 한번 줄여보는 거. 그래서 단어를 조금 바꿔 써보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는 아이들이 뭔가 큰 주제를 내가 정리를 해보고 내 생각을 넣어서 글을 다시 써보는 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저도 처음엔 스마트 리딩을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근데 이제 디스커버리 교재가 나오면서는 자연스럽게 디스커버리 교재로 옮겨갔는데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초등 친구들이지만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리딩 실력이 굉장히 늘었고요. 아이들이 단어라든지 뭔가 자기가 직접 글을 써보거나 문장을 요약해보는 그런 훈련이 되게 잘 안 돼 있었는데 이 교재를 수업을 하면서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think and write이라는 것이 있는데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직접 써보는 질문이 있어요. 문장을 이제 영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요? 정말 한 문장도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아이들이 점점점 수업을 하면서는 이제 영작을 하는 것에서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조금 틀리더라도 자기 생각을 써보는 거에 있어서는 훈련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써보고 정답이 꼭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는데 정답 이런 게 나왔지만 너의 생각도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격려를 해주면 아이들이 내가 쓰는 게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자신감을 얻고 또 쓰는 거를 참 쓰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교재를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스마트 리딩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주제에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3.1 교재거든요. 그래서 11과인데, 자, 그림이 아주 귀엽죠. 그래서 dog suffers라고 해서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단어들도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comprehension, word practice, graphic review까지 해서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워크북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쭉 풀면서 문장 안에서 활용을 해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고 이제 문장을 써보는, 여기까지는 아직 문장을 막 내가 직접 쓴다라기보다는 뭐 단어를 좀 넣어본다든지 좀 이렇게 순서를 바꿔본다든지 이런 정도지만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3입니다. 갑자기 확 높아질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제 자체도 조금 달라져. Eco-friendly campaigns라고 해서, 자, 최근 많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도 많이 아는 것들, Zero Waste Movement라는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도 예전에 처음에는 그림과 함께 단어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영영의 뜻, 어떤 것인지 좀 선택을 해보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고 단어가 이런 뜻이 있구나,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예문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지문을 보시면 다양한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보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남겨져 있고요. Back to the passage 같은 경우는 자, they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활용해보고 이게 어디 있었지? 찾아보고 물론 안 보고도 풀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어디 있었는지를 찾아가면서 훈련을 하면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나 읽었어. 내용을 알았어. 쉽네 하고서 풀다 보면은 정확하게 이거를 어디에 뭐가 있었고 데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었고 이거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문제를 나중에 중학교 가서 풀 때 틀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이 선생님 저 너무 쉬운 건데 뭐 내용에서 맞는 걸 고르시오. 내용과 맞지 않는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잘하던 친구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그러냐?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그게 있었는지를 보고 확인하는 훈련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 지문에 이런 내용이 정말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보면서 각각의 그 주제를 15과 16과의 글을 가지고 이 글에선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두 과를 같이 하나의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보는 훈련까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워크북도 남겨 있고요. 자, 이번에는 디스커버리 교재도 넘어가 볼게요. 자, 디스커버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주제에 4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자, where, how 이렇게 해서 주제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시하는데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의문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discover and in the picture 해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가볍게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흥미를 이끌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단어를 학습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let's discover 해서 how 하고 질문 던지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재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4개의 과를 다 묶어서 리뷰 유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재 안에 있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단어 문제, 그 다음에 뭐 어떤 문장 안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내용 문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이들이 1과에서 했던 거 그대로 풀면 잘해요. 그런데 1과부터 4과 이렇게 쭉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단어가 뭐였더라? 또 헷갈려하고 잘 모르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레벨이 높아지면 영역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그게 쉽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이거를 풀면서 아이들이 나 이거 잘 모르네.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게 복습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훈련의 그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북도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는 6.2 유닛 8입니다. 자, 여기에도 이렇게 4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자, 제가 고른 거는 8과입니다. 그래서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어를 가지고 영역 문제를 풀고요. 제가 디스커버리에서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영역 문제를 직접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을 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중학교 시험에서 영역 문제를 풀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영역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친구들은 영역 내가 단어 뜻, 단어 스펠링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영까지 외워야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어려워하고 막연해 하는데 이렇게 미리 훈련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주 강추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지문을 통해서 자, 한옥이라는 것의 배경 지식을 이제 아이들이 습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한옥이라는 것은 숨을 쉬는 그런 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옥의 특징, 한옥이 어떻게 공기가 잘 통하게 되어 있고, 어떤 재료를 썼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터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으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지문을 만나더라도 두려움 없이, 나 과학 하나도 몰라. 나 수학 나오면 진짜, 뭐야. 한글로도 어려운데 지금 내가 수학을 영어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옆에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중학교 제가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 모어 리딩 지문을 가져온 건데요. 여기도 보면은
자,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삶이라고 해서 한옥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중2 친구들 이제 시험 문제였는데, 이렇게 중2 친구들의 레벨인데, 그 앞에 있는 교재 레벨과 비교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옥에 대해서 배웠던 친구들 이런 질문을 만나면 어떻겠어요? 나 배웠던 건데 쉬운데?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친근하게 여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지문을 배우고 활용을 해보면서 어렵지 않게 문제도 풀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와 스마트 리딩에서 배웠던 이런 다양한 지문들이 나중에 학교 시험 문제라든지 무어 리딩 지문으로 추가 지문으로 나왔을 때도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뷰 테스트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북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와 자, 이렇게 단어에 이제 영영 풀이가 있고 단어를 써보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단어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보면서 아이들이 이거가 좀 약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아주 두 개의 교재를 설명을 드려야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각각의 교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예전에 세미나에서 각각의 교재를 다룬 적도 있었고 또 교재 소개를 제가 후기로 올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서 각각의 교재를 한 번 더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제가 이제 리딩 액티비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단어 문장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해봤던 게임인데요. 자, 이거는 지뢰찾기 게임처럼 단어를 아이들이 각각의 팀에서 이제 지문에 있는 단어를 각각 적어보는 거예요. 나 이 단어를 지뢰로 설정할 거야. 그러면 각각의 팀의 지뢰로 뽑힌 단어들은 각 팀만 알고 다른 팀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팀, A팀이 뽑은 단어는 B팀이 이제 읽으면서 그 팀이 이제 지뢰가 뭔지 모르니까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찾아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려면 어쨌든 단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뭔가 모든 단어가 다 나오니까 누구라도 다 읽으면 그 단어가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지문을 두 개로 나눈다든지 해서 A 지문, B 지문을 나눈 다음에 어떤 단어가 어디에 더 많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누가 어떤 지문 선택했는지도 비밀로 하고 해서 이렇게 단어를 아이들이 읽으면서 누가 더 지뢰를 많이 밟았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누가 덜 받았는지, 지를 밟았는지 해서 그 팀이 이기는 게임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자료 같은 거 올려드릴 때 이제 설명 같은 것들도 좀 적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재미있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스 게임인데요. 이거는 플래시카드와 주사위 그리고 제가 만든 이 게임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를 굴리고 주사위와 또 단어 카드나 문장 카드를 뽑아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읽으면서 또는 옆에다 써보면서 스페링이 좀 약하다 그러면 써보는 것까지 추가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충분하다 하면 읽어볼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문장을 할 것인지 두 개 섞을 것인지 잘 선택을 하셔서 플래시카드 스마트 리딩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워크시트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잘라서 문장을 활용해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활용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문장도 읽어보고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주사위가 이렇게 여러 가지 표시가 있잖아요. 제가 만든 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 1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고 2가 나오면 두 번 주사위 굴릴 수가 있고 4번은 폭탄이라서
뭐 다시 돌아가기 처음부터 아니면 한 번 쉬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주사위의 시작점은 아무 데나 선택해도 돼요. 저는 뭐 왼쪽, 오른쪽 맨 여기서 시작해서 왼쪽 끝 이렇게 해도 되는데 A, B 팀이 있다. 그러면 A 팀, B 팀 둘 다 각각 원하는 자리를 선점을 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는 점을 딱 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하면은 아이들이 주사위 굴리면서 재미있게 문장을 읽고 단어도 읽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빙고, 이제 장르 빙고 챌린지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글을 읽었어라는 것을 조금 채워나가는 그런 거를 하면서 누가 더 많은 책을 읽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리딩 책과 함께 이 장르에서 픽션 주제를 한번 찾아보자. 우주에 관한 뭐 소설책을 읽었으면 체크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수업에 관련된 또 다양한 그러니까 읽을 거리들을 그냥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안 하겠지만 누가 더 많이 읽었는지 체크하고 이 책을 읽었다 제목 적고 어떤 장르 읽었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은 빙고판을 가장 빨리 완성한 친구에게 선물 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또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책 읽는 거, 뭐 이렇게 책 읽는 리스트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흐지부지 되고 제가 숙제로 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했어? 그러면 안 읽었다. 그러고, 가져갔다. 책을 빌려서 가져갔다가 안 읽고 그대로 가져온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빙고로 게임처럼 해놓으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게임처럼 재미있게 해보시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게임판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제가 만든 거, 지금 만든 자료도 별건 아니지만 제가 공유를 다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쪽에 스타트를 만들었고, 맨 위에 피니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팀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A팀, B팀 중앙에서 시작을 하고, 중앙에서 끝나고,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자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종이로 한 번 하고서 끝나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나는 좀 얘를 한 번 만들어 놓고 계속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OHP 필름에다가 출력을 하셔가지고 그려가면서 여러 번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칸을 이렇게 크게, 작게 여러 개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한 시간도 안 끝나겠는데요?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작게 만든 것도 있으니까, 그것 중에서 원하시는 걸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딩 빙고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지금 장르가 다 써 있거든요. 근데 장르가 없는 것들, 그냥 직접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AI에다가 말해가지고 멋있게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조금 있어 보이게. 그래서 장르를 쓰고 밑에는 제목을 적고 이렇게 하셔서 원하시는 걸로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자, 이렇게 스티키 노트 메모리 게임인데요. 자, 요 그림도 제가 AI로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 아이들이 문장을 만들 때 주어부, 뭐 서술어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나누어서 문장을 만드는 거를 좀 훈련을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하는 거죠. 주어 쪽, 그다음에 서술어 쪽 이렇게 해서 나눈 다음에 뭐 두 개를 이렇게 하나하나 뒤집어서 문장이 말이 되면 그거를 가져오고 문장이 말이 안 되면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스티키 노트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아이들이 문장을 직접 아이들한테 적어보라고 해가지고 만드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게임을 하시면 재밌게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펜슬 템플릿 같은 경우는 얘 자체로 뭔가 아이들이 내가 오늘 진짜로 중요한 단어를 배웠다. 아니면 이 문장은 조금 외웠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그냥 숙제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배웠던 것 중에서 한 문장 정도는 좀 아이들이 외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문장을 너가 원하는 문장 하나를 뽑아봐. 선생님이 정해줄 수 있지만 문장을 뽑아주면 정해서 직접 하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문장을 직접 적어가지고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외워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미니북 만드는 걸 조금만 추천을 드리는데 별거 아니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템플릿은 그냥 출력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색지에다가 그냥 뽑으시면 그것만으로도 예쁘니까 여러 장 출력해서 하나하나 계속 엮어주시면 이제 링 바인더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엮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이 중간에 있던 템플릿인데, 이렇게 그냥 어떻게 만드는지 각각 페이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연필처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미니북처럼 하셔도 되고, 옆에다가 이거는 새 학기 때 자기소개 무슨 책처럼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자기 이름 쓰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과목,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림도 그리고 써보는 걸로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얘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무한대로 얘를 확장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까는 4개 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더 많은 페이지로 넘겨가지고 끝나지 않게 계속 넘기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몇 장을 만들 것인가는 선생님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정도로 했지만 한 20장 하겠다. 요 책 16과니까 16개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그냥 출력하면 되는 거고 얘를 좀 작게 해서 여러 장 뽑으면 또 그걸 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자료들은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거는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스킵 메모 게임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미니북 만들었는데, 난 이것도 저것도 귀찮아. 그냥 한 장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뽑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문장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한 문장씩 적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지금 자료가 그냥 매주 하나의 그냥 계획 같은 걸 쓸 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문장을 적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 거는 조금 이거 반 정도 사이즈로 출력을 해주시면 또 재미있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스토크 게임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 단어로 만든 템플릿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고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가지가 무료로 있고요. 근데 옆에 거는 방탈출 게임처럼 뭔가 힌트를 가지고 영어 단어를 조합해서 만드는 게임이 있었고요. 또 옆에 거는 이제 도형 같은 걸 가지고 스토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숫자 스토크 하는 것처럼 이 칸 안에 스프링이란 단어를 다 쓰는 건데 이 가로, 세로에 같은 것이 중복되면 안 되는 똑같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금 영어 단어나 도형이나 이런 걸 만들어졌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는 이렇게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중간 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얘는 자료 안에 게임 설명, 방법, 답까지 쫙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선생님들과 한번 게임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거는 아이들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잖아요. 그래서 A부터 I까지 A, B, C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0이라는 숫자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고요. 2, 4, 5, 6, 7, 8, 9는 뭐냐면 2, 4, 5, 6, 7, 8, 9를 색칠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을 가지고 자, 이렇게 각각의 구역에 나와 있는 말하는 여기 2, 3, 5, 7 C 같은 경우는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 8, 9를 색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색칠한 것으로 나오는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에 대한 단어를 써보는 거죠. 근데 여기 힌트가 있죠. 단어가 3개밖에 없어. 근데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어렵게 하고 싶다. 그러면 칸이 3개라는 걸 알려주시면 안 되고 얘를 그냥 연결해가지고 뭔지 모르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림이 나면 애들이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단어를 몇 개인지 모르게
바꾸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강추드리니까 한번 꼭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새 학기 들어서 아이들과 자기소개를 조금 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은 건데, 자, 백투스쿨 빙고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이름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의 제목이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너 이름 뭐지? 이름 쓰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야?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책을 좋아한대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빙고를 빨리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소개 그냥 쭈뼛쭈뼛 재미없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o has a number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게 질문을 할 때 숫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뭐 3명의 형제를 가졌나? 아니면 뭐 가족 수가 5명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아이들이 막 질문을 하게 하는 거. 너네 가족 몇 명이야? 아니네. 빡 가서. 그러면 얘는 조금 더 질문에 그런 숫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게 왔다 갔다 많은 친구들을 볼 수가 있어서 요거는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getting to know you 같은 경우는 이도저도 귀찮다. 나는 그냥 아이들과 다른 거 하지 않고 한 번에 같이 하고 싶다. 이럴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은 건데 이렇게 자료가 크게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얘를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자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들이랑 한번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자, 얘는 자료 가지고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PPT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저기가 있어요. 스피너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스피너만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피너 중에서도 그냥 링크가 있어가지고 거기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피너가 온라인 상에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질문들이 쭉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딱 돌리면 소리까지 나죠? 자, 이렇게 탑 3 해서 activities or hobbies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3가지를 얘기해 보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과 옆에 친구랑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한 명씩 한 명씩 순서를 주되 그 친구의 질문이 뭔지는 모르니까 딱 바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애들이 뭐더라 하고 생각하고 막 머리를 막 쥐어짜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좀 긴박감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던 거는 사라져요. 자동으로. 그래서 중복되는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 아이들과 재미있는 뭔가 수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PPT로 돌아가서 제가 조금 시간이 다 돼갔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자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출력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과 홈워크 또는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숙제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책을 잘 봤는지 이런 거 활용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은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임카드 같은 거나 책에다 붙일 거 예쁘게 출력하실 수가 있는 자료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랩업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글이죠. 아이들이 오늘날 책을 많이 읽어서 내일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교재를 어떻게 선택할지 고민되신다면 픽션을 조금 더 보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면 스마트 리딩, 나는 다 논픽션으로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디스커버리 이렇게 교재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카페, 유튜브에 다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워드 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스마트 리딩. 나는 직접 읽으면서 피드백을 받고 싶어. 그러면 디스커버리 교재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액티비티와 교재, 워크시트 자료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읽기의 즐거움을 알고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내일의 미래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세미나 참석 이벤트 후기 작성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끝나면 바로 카페에 올라갈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교재 그리고 액티비티까지 제가 숨없이 달려왔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한 자료들은 정리해서 또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꼭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피처의 리딩 시리즈와 함께 재미있는 리딩 수업하시고 언제나 카페에 저는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고 싶으시면 카페에 자주 방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시간이 또 없어서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